포식대에 접어든다는 건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에는 월급이 줄어드는 현실도 피할 수 없죠. 특히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장인이라면 다음 달부터 이미 감소된 급여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진짜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죠. 우울해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 준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집입니다. 50대가 되면 자산 구성의 중심은 다른 어떤 때보다 주거 문제와 노후자금 확보에 맞춰져야 합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경제부 이경훈 기자가 진행하는 50대에 시작하는 노후자산 관리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노후 소득 확보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흔히들 말하죠.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50대에 시작하면 너무 늦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결코 늦은 건 아닙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7가지를 무드셀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드셀라,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라입니다. 이경훈 기자, 50대에 시작하는 건 늦지 않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무드셀라,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라는 걸 명심하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50대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크게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건 바로 연금 맞벌이 가능성입니다. 현재 많은 40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수입으로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후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혼자서 연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버겁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부 모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속담에 백지장도 맞으면 맞다라고 하죠. 연금 역시 두 사람이 함께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공적 연금, 특히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세요.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라면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도 방법은 있습니다. 60세까지는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60세 이후에도 계속가입 신청을 통해 최소한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죠. 또한 경력이 단절되어 가입기간이 비어있는 경우라면 추후에 납부 예정액을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므로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 맞벌이 형태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퇴직 후 혼자만 연금을 받는 분들을 보면 생활이 힘들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어서는 남편의 얼굴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서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도 방법은 있습니다. 60세까지는 인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60세 이후에도 계속가입 신청을 통해 최소한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죠. 또한 경력이 단절되어 가입기간이 비어있는 경우라면 추후에 납부 예정액을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므로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 맞벌이 형태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퇴직 후 혼자만 연금을 받는 분들을 보면
생활이 힘들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어서는 남편의 얼굴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서는 용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노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작은 소득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죠. 또한 여유가 된다면 보험료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해두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연금을 설계한다면 단순히 개인적인 안전망을 넘어서 가정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임금 피크 시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임금 피크에 접어들면 대부분 다음 달부터 월급이 줄어드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의 주요 직책에서 물러나 책임 범위가 용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노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작은 소득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죠. 또한 여유가 된다면 보험료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해두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연금을 설계한다면 단순히 개인적인 안전망을 넘어서 가정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임금 피크 시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임금 피크에 접어들면 대부분 다음 달부터 월급이 줄어드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의 주요 직책에서 물러나 책임 범위가 약간 줄어든 자리로 이동하게 되면서 회사 생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실감하게 되죠. 우울하거나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연금 형식으로 전환해서 받는 사람도 있죠.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전 30일 평균 임금의 근속기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 이후에는 급여가 줄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라면 임금 피크 시점에서 중간 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급여가 아직 높은 상태에서 정산을 해두면 퇴직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그날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시작되었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한 가지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40년 전 대학병원의 의사가 내린 차갑고 단호한 진단은 제 세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진단명은 간경화 말기였고 이미 암세포가 퍼지기 시작했으며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겨우 43이었고 아이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으며 아내와 함께 은퇴 후 소박한 삶을 꿈꾸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문장으로 그 모든 미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제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던 아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냥 일시금으로 받기보다는 IRP 계좌에 입금한 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퇴직소득세를 약 3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 이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소득 공백 기간입니다. 일을 그만둔 이후에는 소득이 사라지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지출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금저축이나 IRP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 주택연금 활용, 이처럼 다양한 옵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각의 옵션은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특히 보험료에 대한 준비 역시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의료비나 보험료 지출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자산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늘어나는 재정적 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보험이 유용한데 질병이나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우발 부채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우발 자산으로서 보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보험료를 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시점까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면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2달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고 이 경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특히 보험료에 대한 준비 역시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의료비나 보험료 지출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자산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늘어나는 재정적 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보험이 유용한데 질병이나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우발 부채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우발 자산으로서 보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보험료를 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시점까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면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2달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고 이 경우 다시 보험을 활성화하려면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며 이미 치료 중인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보험료 납입 기간을 짧게 조정하거나 보험사의 자동 대출 납입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을 때 보험 계약의 해지나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자동으로 대출을 실행해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는 단순히 퇴직금을 얼마나 받는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후의 소득 확보, 세금 절감 전략, 건강관리 및 보험 대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험료 자동 대출 상환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자동으로 대출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을 때 해당 보험사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대출을 실행해서 보험 유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감액제도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현재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 부담도 함께 낮추는 방식입니다.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보장 내용도 비례해서 축소되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나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보장 금액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 꼭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아예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제도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감액 완납 제도입니다. 이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줄어든 보장 금액만큼만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낼 보험료는 없지만 기존에 낸 만큼의 가치만큼 보장은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장 정기보험 제도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의 종신보험을 특정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에서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받도록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제도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보험 유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 포인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있는 것이 혼합형 주택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의 50%는 일시금으로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연금 형태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식으로도 대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대출 상환형 주택연금이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최대 90%까지 일시금으로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적어지겠지만 대출 상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노후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은퇴까지 얼마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접어드신 분들 중 스스로 저축하는 것 외에 마땅한 재테크 방법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저축 규모를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로 10년간 꾸준히 납입한다면 약 6천만 원의 원금을 모을 수 있고 여기에 연평균 3% 정도의 수익률이 붙는다면 약 7천만 원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함께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월 75만 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약 9천만 원의 원금이 특히 50대 초반에 접어드신 분들 중 스스로 저축하는 것 외 마땅한 재테크 방법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저축 규모를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로 10년간 꾸준히 납입한다면 약 6천만 원의 원금을 모을 수 있고 여기에 연평균 3% 정도의 수익률이 붙는다면 약 7천만 원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함께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월 75만 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약 9천만 원의 원금이 쌓이고 같은 수익률을 적용하면 약 1억 원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매달 약 11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재투자하면 약 1억 2천만 원 이상까지도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퇴직금, 국민연금 등 다른 자금을 합쳐서 은퇴 시점에 2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노후 생활은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900만 원을 저축할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런 분들께는 강제적인 저축 수단을 통해라도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 IRP, ISA 등의 계좌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자산을 관리하면서도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중에서도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건 바로 연금 맞벌이 가능성입니다. 현재 많은 40, 50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수입으로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후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혼자서 연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버겁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부 모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속담에 백지장도 맞으면 맞다라고 하죠. 연금 역시 두 사람이 함께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세요.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라면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